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지능의 세계에서 마치 건물을 설계하듯 모델을 만들어보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우리가 살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딥러닝 모델을 만들 때도 체계적인 가이드가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텐서플로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신경망 회귀의 기초를 다져볼 거예요. 회귀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데이터라는 벽돌을 쌓아서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는 디지털 건축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딥러닝 모델을 직접 설계하고 건축하고 평가까지 하는 멋진 디지털 건축가가 될 거예요. 자, 그럼 텐서플로라는 도구 상자를 열고 우리만의 멋진 인공지능 집을 지으러 출발해 볼까요? 이번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복잡한 수식들이 어떻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될 겁니다. 회귀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수학시험 문제가 떠올라서 머리가 아프신가요? 하지만 사실 회귀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과 맞닿아 있어요. 복잡한 정의는 잠시 내려놓고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회귀는 단순히 숫자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년에 집값이 얼마가 될지, 중고차의 적정 가격은 얼마인지, 혹은 환자의 혈압 수치가 어떻게 변할지를 맞히는 것이 모두 회귀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이 입력된 데이터 안에서 일정한 규칙을 찾아낸 뒤에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좌표 평면 위에서 끊기지 않는 연속적인 숫자를 결과로 내놓는 것이 목표죠. 정해진 카테고리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값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숫자 데이터의 패턴을 읽어내는 기술, 그것이 바로 회귀의 핵심입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시멘트와 철근 같은 자재가 필요하듯 딥러닝 모델에도 자재가 필요해요. 우리는 이것을 입력과 출력이라고 부릅니다. 대문자 X로 표시되는 입력은 우리가 모델에게 주는 데이터이자 특징들이에요. 집을 예로 들면 방의 개수나 동네 위치 같은 정보들이 독립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결과물인 소문자 Y는 우리가 예측하고 싶어하는 정답, 즉 레이블입니다. 이 과정은 결국 입력값 X를 넣었을 때 모델이 그 안의 패턴을 스스로 학습해서 가장 정답에 가까운 출력값 Y를 찾아내도록 만드는 과정이에요. 다시 말해, 인공지능은 우리가 준 재료를 가지고 열심히 패턴을 발견해서 최종적인 가격이나 수치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입력이 좋아야 출력도 좋다는 말처럼 이 두 자재 사이의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것이 건축의 시작입니다. 딥러닝 모델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데이터의 모양을 맞추는 거예요. 신경망은 오직 숫자로 된 텐서라는 형태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텐서는 숫자들이 줄지어 있는 다차원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 세 가지 정보를 가진 데이터가 있어요. 이때의 형태는 3이라고 표현하죠. 이 데이터가 모델을 통과해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의 정답을 내놓는다면 출력의 형태는 1이 됩니다. 입구의 크기와 출구의 크기를 미리 정해주지 않으면 데이터가 통과하지 못하고 오류가 날 수 있어요. 따라서 입력 데이터의 모양과 출력 데이터의 모양을 정확히 맞추는 것은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한 기초공사와 같습니다. 이 모양만 잘 맞춰도 여러분은 텐서플로의 절반을 마스터하신 거나 다름없답니다. 컴퓨터는 정말 똑똑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쓰는 단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침실이나 차고 혹은 초록색 자동차라는 말을 들으면 컴퓨터는 그저 멍하니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숫자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걸 수치 인코딩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자동차 색상을 컴퓨터에게 알려줄 때 초록색은 010이라는 숫자의 조합으로 바꾸는 식이죠. 전문 용어로는 하나만 뜨겁게 불이 들어온다는 의미에서 원 핫 인코딩이라고도 합니다. 머신러닝 모델은 문자열을 직접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정보를 숫자로 번역해주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인공지능과 대화하기 위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숫자로 통역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을 만들어 볼까요? 텐서플로 모델링은 딱 3단계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모델 생성이에요. 우리 문제에 딱 맞는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죠. 두 번째는 컴파일입니다. 모델에게 어떻게 공부할지 가르쳐주는 단계인데 오답 노트를 어떻게 쓸지 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학습입니다. 영어로는 PC라고 하는데 모델이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그 속에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도록 시공하는 과정입니다. 사다리를 한 칸씩 오르듯이 이 단계들을 차례대로 밟아가면
어느새 훌륭한 인공지능 모델이 완성됩니다. 코드로 구현할 때도 이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니까 머릿속에 이 세 단계를 꼭 저장해 두세요. 첫 번째 단계인 모델 생성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는 텐서플로의 케라스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모델을 만들 거예요. 여기서 시퀀셜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레이어를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다는 뜻입니다. 마치 샌드위치를 만들 때 빵과 재료를 순서대로 쌓는 것과 비슷하죠. 그리고 그 안에 댄스라는 레이어를 추가하게 되는데요. 댄스 레이어는 각 뉴런이 이전 층의 모든 뉴런과 끈끈하게 연결되는 완전 연결 레이어를 말합니다. 여기서 괄호 안에 숫자를 1이라고 적으면 최종적으로 하나의 숫자만 내보내는 회귀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씩 추가하면서 우리 모델의 뼈대를 튼튼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모델의 내부 구조는 크게 세 가지 층으로 나뉩니다. 먼저 데이터가 들어오는 입구인 입력층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우리 건축 자재들이 처음 들어오는 곳이죠. 그 다음은 은닉층입니다. 이름처럼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데이터의 복잡한 패턴을 아주 열심히 학습하는 핵심 공간이에요.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와 배선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출력층은 우리 모델이 최종 예측값을 밖으로 내보내는 출구예요. 입력층에서 들어온 정보가 은닉층을 거치며 정제되고 출력층을 통해 이 집의 가격은 얼마입니다 라고 정답을 말하게 되는 거죠. 이 세 층이 조화롭게 연결되어야 성능 좋은 모델이 탄생합니다. 모델의 뼈대를 만들었다면 이제 관리자를 지정해 줄 차례예요. 바로 컴파일 단계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손실 함수입니다. 모델의 예측이 실제 정답과 얼마나 다른지 측정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최적화 함수입니다. 틀린 만큼 모델을 어떻게 수정해서 손실을 줄일지 결정하는 똑똑한 기술자 역할을 하죠. 마지막은 평가 지표입니다. 모델의 성능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숫자로 보여주는 점수판이에요. 이 세 가지 설정은 모델이 올바른 방향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손실 함수는 한마디로 얼마나 틀렸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흔히 쓰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MA, 즉 평균 절대 오차는 오차의 절대값만 따져서 대략 이 정도 차이 나네라고 알려주는 친절한 방식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추천하는 방법이죠. 반면에 MSE, 즉 평균 제곱 오차는 오차를 제곱하기 때문에 큰 실수를 하면 아주 엄격하게 벌을 줍니다. 이상한 데이터가 섞여 있을 때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결국 모델의 예측값과 실제 정답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좁혀서 오차가 0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어떤 손실 함수를 쓰느냐에 따라 모델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골라야 해요. 자, 이제 모델의 실수를 바로 잡아줄 기술자를 소개할게요. 바로 옵티마이저 최적화 함수입니다. 옵티마이저는 손실 함수가 계산해온 오차를 보고 모델 내부의 가중치라는 패턴을 조금씩 업데이트해서 다음번에는 틀리지 않게 도와줍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는 SGD, 즉 확률적 경사 하강법이 있고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기술자로 아담이라는 친구도 있어요. 아담은 학습 속도를 알아서 조절하는 아주 똑똑한 옵티마이저예요. 이들이 쉴 새 없이 모델을 수리하고 개선해준 덕분에 인공지능이 점점 더 똑똑해질 수 있는 거랍니다. 예측하고 오차를 계산하고 다시 수정하는 이 반복적인 과정이 딥러닝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모델에게 공부를 시켜볼까요? 마지막 3단계 학습입니다. pit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설정 값이 바로 epoch예요. epoch는 모델이 전체 데이터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고 공부할지를 결정하는 횟수입니다. 화면의 그래프를 보세요. 공부 횟수인 epoch가 늘어날수록 틀린 정도를 나타내는 손실값이 점점 아래로 떨어지죠. 이렇게 학습이 진행될수록 모델은 데이터의 패턴을 완벽하게 익히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공부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으니 적절한 횟수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모델이 데이터 속에서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이 순간이 가장 짜릿한 과정이죠. 딥러닝의 세계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꼭 기억해야 할 모토가 있어요. 바로 시각화하고 시각화하고 또 시각화하라입니다. 단순히 결과, 숫자만 보고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델의 구조는 어떤 모양인지, 공부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잘 줄어들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예측 결과는 실제와 비슷한지를 반드시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프를 그려보고 도표를 만들어보면
숫자로만 볼 때는 절대 알 수 없었던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훌륭한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숫자를 믿기보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답니다. 학습을 마친 모델이 정말 실력자인지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바로 평가 단계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모델이 공부할 때 보지 못했던 새로운 데이터, 즉 테스트 세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마치 교과서 문제는 잘 풀지만 처음 보는 시험 문제에서는 쩔쩔매는 학생처럼 모델도 훈련 데이터에만 너무 익숙해져서 새로운 상황을 못 맞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과적합이라고 불러요. 화면의 그래프처럼 실제 데이터와 예측값이 얼마나 잘 겹치는지 확인하면서 우리 모델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도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꼼꼼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통과해야 비로소 믿을 수 있는 인공지능이 됩니다. 좋은 회귀 모델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화면을 보시면 흩뿌려진 데이터들 사이로 빨간색 선이 하나 지나가고 있죠. 바로 저 선이 모델의 예측값입니다. 좋은 모델은 데이터의 전체적인 흐름, 즉 경향성을 잘 따라가는 선을 그립니다. 개별적인 점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는구나라고 파악하는 것이 실력이에요.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출력값이 그 흐름 위에 있다면 성공적인 예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각화를 통해 우리 모델이 데이터의 핵심을 잘 짚어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세요. 모델링은 한 번에 끝나는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모토는 바로 실험하고 또 실험하라입니다.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조를 바꾸고 설정을 조절하며 끊임없이 시도해야 해요. 머신러닝은 정답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최적의 조합을 찾아가는 과학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왜 이번에는 오차가 컸을까? 고민하며 실험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덧 전문가 못지않은 고성능 모델을 손에 넣게 될 거예요. 인공지능 개발은 끈기 있는 실험가의 자세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모델의 성능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건물의 구조를 바꿔볼까요? 먼저 레이어를 더 추가해서 모델을 깊게 만들 수 있어요. 층이 깊어질수록 인공지능은 더 복잡하고 미묘한 패턴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또 각 층의 뉴런 개수를 늘려서 한 번에 처리하는 정보량을 키울 수도 있죠. 그리고 활성화 함수라는 것을 바꾸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렐로 같은 함수를 써서 복잡한 곡선 형태의 데이터도 잘 학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코드로 보면 댄스 레이어 안에 128이나 64 같은 숫자를 써서 뉴런을 늘리고 활성화 함수에 렐로라고 적어주는 방식이죠. 이렇게 구조를 개선하며 모델의 지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구조 말고 공부 방법 자체를 바꿀 수도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에포크를 늘려서 모델에게 더 오랫동안 공부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혹은 공부 재료인 데이터를 더 많이 추가해서 다양한 예시를 보여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는 바로 학습률입니다. 이건 인공지능이 한 번에 얼마나 큰 폭폭으로 정답을 찾아갈지 결정하는 속도 조절 장치예요.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이 학습률을 잘 조정하는 것이 최적의 결과를 찾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학습 과정의 작은 변화가 결과적으로는 거대한 성능 차이를 만들어낸답니다. 학습률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볼까요? 여러분이 안개 낀 산골짜기에서 가장 낮은 바닥을 찾아 내려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때 학습률이 너무 작으면 아주 작은 폭폭으로 엉금엉금 내려가느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반대로 학습률이 너무 크면 폭폭이 너무 커서 바닥을 지나쳐 반대편 언덕으로 튕겨 올라가 버리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적절한 폭폭으로 성큼성큼 효율적으로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옵티마이저가 매 단계마다 얼마나 크게 모델을 수정할지 결정하는 이 학습률이야말로 딥러닝 건축에서 가장 세밀하게 다뤄야 할 핵심 설정값입니다. 모델이 무조건 크고 층이 많다고 좋은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작은 모델은 가볍고 학습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큰 모델은 강력하지만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와 시간이 필요해요. 마치 1인용 캠핑 텐트를 짓는데 거대한 기중기를 부를 필요는 없는 것과 같죠. 우리가 해결하려는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적절한 크기의 모델을 선택하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숫자 예측이라면 가벼운 모델로도 충분해요. 문제의 복잡도와 모델의 크기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숙련된 디지털 건축가의 실력입니다. 데이터를 다룰 때 꼭 지켜야 할 철칙이 있어요. 바로 데이터를 세 그룹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70%는 훈련 세트로 모델이 매일 공부하는 교과서 역할을 해요. 15%는 검증 세트인데 공부 중간중간 실력을 점검하는 모의고사와 같습니다. 마지막 15%는 테스트 세트로 모든 학습이 끝난 뒤에 치르는 최종 시험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공부할 때 쓴 교과서 문제를 시험에 그대로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델이 정답을 외워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학습용 데이터와 평가용 데이터는 반드시 분리해야 모델의 진짜 실력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을 확실히 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공정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가 딥러닝을 배우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다 외우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목표는 일반화입니다. 즉, 모델이 훈련할 때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도 정확하게 정답을 맞히게 하는 것이죠. 수학 공식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해서 어떤 응용 문제도 풀 수 있는 학생을 만드는 과정과 같아요. 검증 세트와 테스트 세트가 그토록 중요했던 이유도 바로 이 일반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미지의 데이터를 척척 해결하는 똑똑한 모델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인공지능 탐험의 종착역입니다. 모델이 공부를 더 잘하게 돕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데이터 스케일링입니다. 데이터들의 단위가 너무 다르면 신경망이 혼란에 빠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숫자는 0과 1 사이인데 어떤 숫자는 1000단위라면 공부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의 단위를 비슷하게 맞춰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데이터를 0과 1 사이로 꽉 압축하는 정규화 방식이 있고 평균을 0으로 맞추는 표준화 방식이 있습니다. 신경망에서는 주로 모든 데이터를 0과 1 사이로 만드는 정규화를 많이 사용해요. 이렇게 예쁘게 다듬어진 데이터는 모델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1등 공신이 됩니다. 열심히 만든 모델을 한번 쓰고 버리면 너무 아깝겠죠? 학습된 모델은 파일로 저장해서 나중에 언제든 다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구글, 콜앱이나 여러분의 컴퓨터 환경에서 H5 형식이나 텐서플로 전용 저장 포맷으로 저장하면 돼요. 이렇게 저장된 모델은 나중에 다른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에 심어서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밤새 정성껏 키운 인공지능이 세상 밖으로 나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순간이죠. 저장과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결과물을 잘 간직하고 활용해 보세요. 자,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전체 과정을 요약해 볼까요? 먼저 데이터를 준비하고 숫자로 변환하며 모양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모델을 생성하고 손실 함수와 옵티마이저를 설정해서 컴파일하죠.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킨 뒤에는 시각화 도구를 활용해 꼼꼼하게 평가합니다. 결과가 아쉽다면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며 다시 실험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반복해요. 마지막으로 만족스러운 모델이 완성되면 저장하고 배포하는 것으로 대장정이 끝납니다. 이 흐름만 잘 따라가면 여러분도 훌륭한 회귀 모델링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만의 멋진 인공지능 집을 직접 지어보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